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주는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쉬는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선생님은요, 뭐가 변했죠? 일단 어디 갔나요? 이쪽에 별이 변했습니다. 별. 보시나요? 별 변했고요. 또한 약간은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요. 글을 봤더니 친구들끼리 많은 얘기를 주고받네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게 전공이고 또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라도 우리들 지금 거의 다 집에 있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어찌 보면은 의견도 공유하고 사실 대화할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늘 수업도 같이 쭉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예전에 어떤 한 왕이 있었대요. 그 왕은 지식이 엄청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그리고 평화롭게 다스린 그런 왕이었는데, 자, 그 왕 입장에서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뭔가 헛된 듯한, 뭔가 헛헛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은자, 그러니까 숨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은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건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질문이 뭔고 하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답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일 거고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일 뭐예요?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 뭐 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사실 이거를 평상시도 잘 기억하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실천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 옆에 글 많이 올려주고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헤쳐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거고요.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일단 오늘 그 내용들 전개하기 전에 지금 들어온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이벤트 관련된 상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여기 보이시죠? 여기 크로스백이 있고요. 이 안에 뭐가 있나요? 선생님도 갖고 싶은 요거 펭수노트 그리고 필기구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스트잇도 있네요. 포스트잇 아무튼 이런 거 드릴 테니까 뒤에 이어지는 퀴즈 있죠? 퀴즈 특히나 자막으로 나가는 퀴즈 그 퀴즈 맞춰주기 바래요. 방법은 다시 한번 그때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별의 H활동 별의 분류, 그리고 별의 에너지원. 어찌 보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면.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별의 표면 온도 관련되는 거. 끈적 메모지? 포스트잇. 아무튼 별의 표면 온도 관련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한 거. 색깔에 따라서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구나. 이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정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분광형. 여기에 더해서 색지수 배웠죠? 만 K 0. 작으면 온도가 만 K인 별이 색지수 0. 이것보다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가 마이너스. 높으면 플러스. 아니죠. 이것보다 만 K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마이너스. 표면 온도가 낮으면 플러스. 요거 그리고 나서는 여기 나와 있던 람다 맥스 값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누굽니까? 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값 정도는 외워야죠. 되셨죠? 자, 이제 과학자들은 별의 특징
그러니까 표면 온도 그리고 광도를 잘 관찰한 다음에요. 그 별을 그래프상에 점으로 찍어봤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얘죠. 보시나요? HR도. HR도. H는요. 헤르츠스프룽이라는 분과 R은 러셀이라는 분이 별에 관련돼서 별을 관측하고 그 물리량 가지고 그래프를 찍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봤더니 별들이 그룹 지어지네 라는 걸 알아냅니다. 근데 사실 HR도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그룹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별의 나이가 일반적으로 보통 100억입니다. 별이 태어나고 점점 진화하는 과정에서 단계를 넘어가요. 그리고 죽죠. 그 일생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0억 년 동안 살면 돼요. 100억 년 동안 딱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대신에 이건 가능하죠. 아, 별에도 이런 그룹이 있는데 아, 이 그룹의 별이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생을 갖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되셨죠? 아무튼 요게 중요한 의미. 근데 요거 실제 내용을 이해할 때는 여기다 이제 그릴 텐데요. 요걸 잘 먼저 보셔야 돼요. HR도의 기본은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의 물리량에서 가로축은요, 별의 표면 온도 관련된 그런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 근데 신기한 거는 이쪽이 온도가 높은 별, 이쪽이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신기하죠? HR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퀴즈는 자막과 함께 나가요. 그렇죠? 자막과 함께 외울 거 많지 않습니다. 진짜요? 누구였죠? 우리 강별아 친구. 별아야 괜찮아. 외울 거 별로 많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 적을 거 외운 거거든. 할 수 있어요. 자, 별의 표면 온도 고온부터 적어보면 색깔 가지고 적을 수 있죠. 이쪽이 청색, 이쪽이 적색, 중간에 백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중간중간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분광형을 적을 수도 있어요. 오, 비, 어, 파인, 걸, 키스, 미. 색지수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0, 마이너스, 플러스. 기준되는 거 A0형 별이 색지수 0이고요. 얘 표면 온도가 얼마? 만 K. 태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G형 별, G2 분광형, 노란색 별.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죠? 자, 이쪽에는 광도 갑니다. 광도의 정의는 별의 밝은 정도, 실제 밝기. 되시죠? 자, 실제 밝기.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요. 위쪽으로 갈수록 밝은 별. 되셨고. 근데 교재에 따라서 또는 문제에 따라서 이쪽을 광도 대신에 절대 등급을 주기도 해요. 절대 등급. 이때는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은 별. 됐죠?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자, 이제 찍어봅니다. 여기다가 별들을. 내가 오늘 별 봤어요. 그 별의 표면 온도, 광도 딱 안 다음에 점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을 어디 지켜야 돼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밝겠죠. 그렇죠? 밝으면 이쪽에 지켜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밝은 별이 될 테니까. 그럼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이쪽에 지키겠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어두울 테니까. 그럼 중간 정도의 온도를 가는 별은 중간 정도 찍히겠죠. 그렇죠? 중간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면 중간 정도 밝히겠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별들은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지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애일수록 밝아요. 그래서 이 선상의 대부분이 찍혀요. 대부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부분의 별, 거의 90% 정도가 요 선상에 찍힙니다. 여기 속하는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요? 뭐라고 부를래요? 그쵸? 아, 너 진짜. 그쵸? 너 진짜 주된 계열의 별이구나. 맞나요? 한 줄? 아닙니다. 주된 계열의 별. 얘를 주된 계열에 속하는 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주계열성이 하늘에 있는 별의 90% 정도.
근데 얘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물론 일반적인 특징이니까 이것도 있지만 별의 진화를 보면 이래요. 별의 진화상에서 어떤 별이 태어나서 다음 단계 지나갈 때 주기열 단계가 있거든요. 이 주기열 단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요. 거의 90%. 예를 들면은 약간 어이없는 비교긴 한데 사람이 짠하고 태어나서 100년을 삽니다. 100년.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한 5년은 뭐 갓난아기 시기, 그리고 5살부터 95살까지를 고등학생 시기. 고등학생을 90년 동안? 아무튼 그리고 나머지를 노년기라고 한다면 내가 길 가다 사람들 만났어요. 대부분 고등학생들. 그렇겠죠. 똑같아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거죠. 주기열성. 자, 그런데 이런 별들 말고도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여기 찍히는 별들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신기합니다. 쟤 뭐가요? 아,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밝아.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요? 표면 온도가 낮아도 크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크기가 큰 별 거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해 보면 별의 밝기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입니다. 표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으려면 크면 돼요. 그래서 거성. 또 갑자기 웬 프로그램 막 생각나고 이러는데 아무튼 거성. 근데 얘보다 더 큰 애 있겠죠. 그럼 그 앞에 뭘 붙여요? 여기 있는 애들은 우와 진짜 크다. 초거성. 별의 그룹. 신기한 애 또 있습니다. 이쪽에 찍히는 별도 있어요. 뭘까요?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왜?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왜? 크기가 작으니까. 야, 니네 왜 소환해? 외성. 근데 온도 높잖아? 백색 띄는구나? 백색 외성. 만약 거성 중에서 적색 띄면은 적색 거성. 이렇게 표현해요. 보셨죠? 요게 별의 단체 그룹입니다. 주계열성, 백색 외성, 거성, 초고성. 태양은 어디? 태양은 여기 있어요. G2형 별 이쯤에 있어요. G2형 별. 그리고 절대 등급값은 외워두면 좋죠. 보통 플러스 4.8. 문제 줄 때는 보통 5라고 주기도 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들을 선생님이 중간중간 말씀을 교재에도 넣어드렸고 왠지 느낌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요. 백색 거성이요? 글쎄요, 백색 거성은 글쎄요. 아무튼 백색 외성. 중국에는 성 이름도 막 나옵니다. 자금성 막 나오고. 아무튼 별이 붙는 거 맞는데. 자, 여기에서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누굽니까? 지구죠, 지구. 지구. 이때 이 지구라고 하는 애는 태양이라는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이죠. 태양계 행성. 근데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큰 애는 목성입니다. 자, 목성 갑니다. 지구하고 비교해서 목성. 지구 여기 있습니다. 목성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근데 이 목성과 비교해서 태양은 이렇습니다. 목성입니다. 태양 엄청 크죠. 태양. 얘는 주계열성. 주계열성. 보셨죠? 주계열성. 근데 주계열성에는 종류들이 많아요. 주계열성에는 다양한 별들이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계열성 중에 태양과 많이 비교되는 게 시리우스 A. 얘가 태양입니다. 얘는 시리우스 A. 둘 다 주계열성. 잠깐 질문. 얘네들 왜 이렇게 색깔의 차이가 나죠? 표면 온도 때문에 얘가 표면 온도가 얘보다는 낮은 거죠. 그렇죠? 지구요? 지구? 이 정도? 어떻게 하나요? 엄청 작아요. 별들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 시리우스 A가 있으면 시리우스 B도 있지 않을까요? B는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시리우스 A. 얘가 시리우스 B. 작죠? 얘 그럼 뭘까요? 그렇죠?
백색 외성. 크기는 작아요. 일반적으로 백색 외성은요, 크기가 한 지구 정도. 하지만 질량 자체는 태양 정도입니다. 요거 백색 외성. 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는 태양과 이제 거성 한번 가볼게요. 거성. 태양 보이나요? 태양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태양. 지구. 나올 것 같았어요. 지구. 여기. 보이면 안 되는데. 태양. 얘가 지금 적색 거성. 엄청 크죠? 자, 이제 그러면 적색 거성과 비교해서 우리 초거성. 이렇습니다. 얘가 적색 거성이에요. 초거성입니다. 초거성. 얘가 태양입니다. 얘 태양. 지구는 그릴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크기. 이때 HR도상에서요. 참고로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우리가 봤던 얘는 적색 초고성. 참고로 얘도 초고성이에요. 얘는 청색 초고성. 이런 건데 얘가 지금 베텔게우스, 얘가 지금 리겔 이런 건데 일단 우리 HR도상에서 중요한 게 얘입니다. 주계열성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주계열성보다 크기가 큰 애 어느 쪽에 있죠? 오른쪽 위에 있죠. 거성들. 더 크면 초고성 이런 거고 크기가 작은 애는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백색외성. 그러니 이렇게 가는 이 과정에서는 크기가 큰 별들, 반지름이 큰 별들. 그러니까 물리량이 이렇게 갈 때는 반지름이 커져요. 그렇죠? 반면에 반대로 올 때는 밀도가 커져요. 밀도. 그래서 중요한 거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과 밀도가 커지는 방향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주제 되셨죠?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또 유독 중요한 거는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이래서 별을 공부할 때는 주계열성과 관련된 걸 많이 배워요. 주계열성의 특징, 그리고 주계열성끼리의 비교. 그래서 주계열성끼리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간다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왼쪽 위로 간다. 그렇죠? 파란색. 파란색이 예쁘긴 하죠. 참고로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근데 태양은 노란색. 아무튼 왼쪽 위로 갈수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있어 보이게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표현해요. 좌측 상단. 이때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주계열성 중에서는 어떤 애이니? 라는 걸 설명드릴 텐데 이쪽에 메모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인 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별들 사이에는 물질이니까 뭐라 그러죠? 그쵸? 우리는 성간 물질, 별들 사이의 물질 이렇게 불러요. 성간 물질. 그리고 어느 지역은 성간 물질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 내가 봤을 때 어라 너 구름이니? 그죠? 구름. 그래서 이렇게 성간 물질이 많아서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불러요. 성운. 자, 이런 성운이 나중에 뭉쳐져서 별이 됩니다. 사실 별을 동그랗게 그리는 게 맞은데 이렇게 그려도 이해할 수 있겠죠? 별. 자, 별 중에서 주계열성이 대답할게요. 주계열성. 성운이 뭉쳐서 주계열성이 되었대요. 라고 한다면 얘보다 더 큰 주계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계열성은 애당초 성운을 이루고 있는 성간 물질이 얘보다 많았겠죠. 그렇죠? 많았겠죠? 많았겠죠? 두둥 두둥 많았겠죠? 많았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성간 물질이 많은 이런 성운이 뭉쳐지면 이렇게 큰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큰 주계열성의 특징,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일단 크기가 커요.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별이 될 때는 성간 물질이 이렇게 뭉치면서 별이 됩니다. 뭉치면서.
이 뭉치는 과정에서 별의 안쪽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좀 이따 할 텐데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별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서 내부의 온도가 더 높은 별은 누구일까요? 조금 뭉쳐서 온도가 조금 높아져서 된 별. 많은 애가 많이 뭉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된 별. 그러니 내부의 온도는 이쪽 내부의 온도. 얘가 더 높겠죠. 질량이 큰 주기율성이. 내부의 온도가 높으면요. 표면의 온도도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 그러니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 크니까 어떤 별? 떠오르죠. L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 사선. 광도가 큰 별. 밝기가 밝은 별. 광도가 크다 다른 말로 절대 등급은 작은 별. 그렇죠. 단 주의할 점. 질량이 큰 주기활성은 안쪽 온도가 엄청 높거든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빨리빨리 태워버려요. 이걸 우리는 너 빨리빨리 단계가 넘어가네, 진화 속도가 빠르네 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은 수명이 짧아요. 짧고 굵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사실래요? 길고 쭉 얇고 길게 사실래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쭉 길게 가고 싶은 그런 건데, 아무튼 별들은 이렇습니다. 질량 큰 애가요 짧고 굵게 살아요. 요거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주계열성에서 메인, 그걸 그래프로 주고 있는 게 얘입니다. 주계열성끼리 비교해요. 일단 주계열성의 별 보세요. 어떤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렇죠?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어떤 별? 질량이 큰 주계열성. 그리고 질량이 큰 애가 안쪽의 온도도 높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 또한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큰 별. 대신 수명은 짧은 별. 그럼 이제 비교합니다. 아, 그래요. 초신성 폭발 보여드릴게요. 자, 봅니다. 일단은 이게 주기열성 2개. 비교합니다. 둘 중에 어떤 애가 질량이 클까요? 시리우스 A. 어떤 애가 반지름이 클까요? 시리우스 A. 어떤 애가 표면 온도 높을까요? 시리우스 A. 어떤 애가 내부의 온도 높을까요? 시리우스 A. 어떤 애가 수명이 짧을까요? 시리우스 A. 됐죠? 이렇게 비교 가능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보셨죠? 이런 내용들이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실제로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의 관계도 그래프로 주고 있어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광도가 커요. 보셨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요. 이런 연구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거죠, 그죠? 많이 공부할 게 는다는 것 외에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이렇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리우스 A. 해리포터에 나오죠. 그죠? 어떻게 나오죠? 검은 개의 모양으로. 참고로 여러분들 별자리 중에 큰 개 자리에서 밝은 별, 얘가 시리우스. 그렇습니다. 좋아하네요, 별자리. 아무튼 뭐였나요? 지나갔습니다. 안타까운. 아무튼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모건 그리고 키넌이라는 과학자가 똑같은 표면 온도를 가져가지고요, 똑같은 분광을 갖는 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흡수선의 폭이 좁은 애가 있고 넓은 애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따져봤더니 별의 반지름과 관계가 있더래요. 그래서 똑같은 분광형을 갖는 애들도 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선의 차이가 생기니 그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렇게 정한 게 별의 광도 계급. 똑같은 분광형을 갖는 별들 중에서도 큰 애, 작은 애. 표면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큰 애, 작은 애. 됐죠? 그리고 붙였습니다. 우와, 뒤딱 크다. 니네 1. 또 세분화합니다. A, B로. 야, 크다. 3. 주계열성 5. 일단 필요한 건 요거. 1이 붙어 있으면 초거성, 3이 붙어 있으면 거성.
O가 붙어 있으면 주기활성. 참고로 태양값은 외워야 됩니다. 태양은요, 일단 분광형은 G2, 광도 계급은 V. G2V라고 읽고 G2O라고 해석합니다. 태양. 요게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별과 관련된 HR도 설명드려봤고, 혹시나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대로 추가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자, 별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요. 샤인 이렇게 빛납니다. 빛나는데 그 빛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끔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의 두 번째네요. 그쵸, 거성은 큰 편이에요. 초고성은 진짜 큰 거고, 그렇죠? 태양은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아주 특징적인 별은 아닙니다. 크기도 작은 편이고요, 온도도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살게끔 해주는 그런 별이니까. 우주 공간의 많은 별들, 그 주변에도 아마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렇죠? 그건 지구과학 1에서 나중에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에서 공부하는 거죠. 지구과학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의 폭이 엄청 넓어요. 지금 설명하는 건 천문학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과학 이렇게 나오고요. 천문학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금은 천문학. 천문학은 쉽게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주제로 가져온 거고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됐죠? 이미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많네요. 그렇죠? 별의 질량이 크면 만들 수 있는 원소도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요겁니다. 여기 보니까 별의 에너지원 나와 있고요. 에너지원을 크게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고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우리는 수소 핵융합을 많이 배워요. 자, 이 내용 두 개 설명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별의 에너지원 첫 번째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유독 많으면 뭐라고요? 성운. 이때 이 성운을 이루고 있는 성간 물질은 결국 나름의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죠? 이렇게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니 얘 시간 지나면 성운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이렇게 빽빽해집니다. 작아져요. 이 과정을 우리는 잡아당기는 힘, 정확히는 뉴턴께서 말씀하신 만유 인력이겠으나 우리한테 그냥 간단하게는 중력이죠. 중력 때문에 크기가 어때요? 작아집니다. 수축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근데 이 과정에서 요 성운의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쵸? 왠지 갑자기 물리된 것 같죠? 사실 지구과학은 물화생을 다 잘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물화생에서 공부하는 깊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깊이보다는 넓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천문학도 아주 깊이는 말고 넓게. 아까 보니까 천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 그죠? 나중에 대학 가면 깊이도 들어갑니다. 그럼 또 더 재밌을 수 있죠. 자,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 이런 거예요. 요 겉에 있던 성간 물질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물리에서는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위에 위치하니까 위치 에너지, 그죠? 그 위치가 내려갑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이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때 일부는 뭘로 바뀌어요? 열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언가 수축해요. 이 얘기는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런 겁니다.
성운이 수축하든 나중에 할 별의 내부에 있던 중심부가 수축하든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내부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 쉽죠? 중력 때문에 수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이렇게. 근데 요거 말고도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핵융합 에너지고 그 중에 우리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 사실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주된 반응이에요. 자,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공부하려면 또 화학적인 게 조금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자라고 하는 거 있죠, 원자. 사실 지금 별의 물리량, 별의 진화, HR도를 어려워하는 건 사실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화학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 정도만 하면 돼요. 해볼게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 내부 구조를 보면 안쪽에 뭐가 있죠? 원자 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뭐가 있나요?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 이 핵을 이루는 입자에 일단은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있대요. 양성자는 전기를 플러스를 띄고요. 중성자는 안 띄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원자 번호 붙입니다. 원자 번호. 그리고 예수 두 개를 더해서 이 원자의 질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질량수. 선생님, 전자는 왜 무시하나요? 왜 무시할까요? 그렇죠. 무시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얘는 질량을 무시당할 만큼 작으니까. 요거. 자, 그리고 양성자 보통 P라고 표현도 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해했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수소 어떻게 쓴다고요? 수소는 H. 그렇죠? 얘 원자 번호 1번. 왜 1번일까요? 얘 원자에 가는 안에는 양성자가 한 개 있으니까 1번입니다. 자, 또 다른 수소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1번. 왜요? 양성자 하나를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적을게요. 수소입니다. 원자 번호 몇 번? 1번입니다. 왜일까요? 잠깐 질문 들어왔습니다. 별이 수축할수록 내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됐죠? 높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수축량과 내부의 온도가 정확히 비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지구과학 1의 영역까지는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요. 이건 충분해요. 그렇죠? 또한 사실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바깥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데 그 양도 마찬가지 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다예요. 되죠?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번입니다. 왜일까요? 원자 핵의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 중에 일반적인 수소는 질량을 1 이렇게 적어요. 근데 질량이 2인에도 있고 3인에도 있습니다. 질량수가. 왜냐하면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갖고 있는 원자핵. 얘는 중성자 2개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 또 볼게요. 헬륨이라고 하는 애 원자 번호 2번입니다. 왜일까요? 양성자가 2개 있는 원자핵과 원자핵을 갖고 있으니까. 헬륨이라고 하는 애 또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2번입니다. 왜요? 양성자를 2개 갖고 있는 원자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질량수가 3인에도 있고요. 일반적인 건 4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중성자 하나, 중성자 둘 이런 모양의 원자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됐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뭉쳐가지고요. 얘가 된대요. 이게 수소라고 하는 애가 반응해서 헬륨을 만듭니다. 그래서 너가 반응하지? 그래, 너한테 이름 붙일게. 수소 핵융합 이렇게 불러요. 그걸 만약에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 핵융합. 여기 보니까 P는 지금 양성자예요. 양성자가 있습니다. 몇 개? 4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번호 1번이네. 질량수 1번이네. 얘가 지금 몇 개? 4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질량수가 1인 수소의 원자핵 4개가 있습니다. 또는 H 4개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되나요? 어라, 양성자 2개, 너 헬륨이구나. 근데 질량수가 1, 2, 3, 4, 4인 헬륨이구나.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그런데 계산해 보면 신기한 게 있죠.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다 더해봐요. 이 질량하고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을 계산해봐요. 했더니 이렇게 오면서 질량이 줍니다. 4개의 질량이 요것보다 커요. 이 과정에서 질량이 준다는 얘기죠. 왜 줄까요? 그거는 우리 박주원 선생님께, 그쵸? 우린 중요한 건 질량이 준대요. 물론 선생님도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줍니다. 그럼 줄어든 질량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에너지. 구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구하셨죠? 그죠? R로 시작하시는 분. 질량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질량의 결손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 아인슈타인. 됐죠? 막 일본어 나옵니다. 아리가또. 고맙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선생님, 여러분들 이해가 됐다는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아무튼, 요거.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주계열성의 중심부는 얘로 에너지 만들어요. 되셨죠? 에너지 만드는 거.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일어나요. 온도가 기본적으로 1000만 K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면 그때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자, 그 내용.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 됐죠? 근데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딱 보고요. 얘는 수소 핵융합 중에 어떤 거구나. 얘는 또 다른 어떤 거구나.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볼게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 첫 번째.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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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보이시죠? 수소 원자핵. 근데 얘가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수소 됐는데 질량입니다. 꽝 했는데 질량입니다. 양성자 지금 하나 있죠. 하나. 변했네요. 중성자로. 자, 그리고 옆에 또 양성자가 있어서 꽝꽝 부딪혀서 헬륨 4 됩니다. 헬륨 3 됩니다. 헬륨 3. 근데 얘가 또 꽝꽝 부딪혀가지고 헬륨 4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성자 둘은 도망가 버렸죠. 실제 여기까지 오는데 양성자 지금 몇 개? 총 6개가 반응해요. 수소 원자핵 6개가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 하고요. 양성자, 수소 원자핵 2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학에서는 알짜 반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2개 빼버리고. 자, 이 반응을 우리는 양성자 반응이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양성자 반응.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 보이시죠? 둘, 셋, 4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헬륨 하나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 수소 핵융합인데 중간중간에 누가 있나요? 탄소, 질소, 산소 있죠. 얘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핵융합 일어나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CNO 순환 반응 이렇게 표현해요. 얘도 수소 핵융합. 자,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예요. 두 핵융합 일단은 발생할 수 있는 그 온도대가 좀 달라요. 그게 이제 그래프로는 얘가 되는 겁니다.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PP 반응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온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효율은 이렇게 가요. CNO 순환 반응은 보다 더 온도가 높을 때 발생 가능하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를 경계로 어떤 반응이 우세한지가 결정되는 거고, 이 온도가 1800만 K. 1800만 K. 태양은요? 표면 온도가요. 1500만 K예요. 어디? 중심부가. 이렇게 우리가 정해 볼 수 있는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나요? 점검 들어갑니다. 수소 핵융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봤을 때 그 우세한 정도의 기준의 온도는 몇 도? 그죠? 참 선생님이 질문하기 전에 벌써 나오네요. 그죠? 우리 현별연 친구하고 이름이 내장가요? 나별별치 친구. 네. 냉. 가끔 아니오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요 온도. 태양은 어떤 게 우세? PP 연쇄 반응이 우세합니다. 되셨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옵니다. 자, 일단은 별의 크기하고요. 그 다음에 힘의 관계. 이런 거래요. 자, 이렇게 별이 있고 별의 표면입니다. 별의 표면에는 물질들은 결국 안에 있는 애가 땡기니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힘을 받죠. 땡기는 힘. 이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력. 그런데 별의 안쪽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니까 압력이 높아요. 그러니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차가 생기죠. 그 압력차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힘. 이 힘도 생겨요. 압력차에 의한 힘. 이때 만약에 G값하고 F값 중에 G값이 큽니다 라고 한다면 이 별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수축하는 거고요. G값하고 F값 중에 F값이 큽니다 라고 한다면 이 별은 그렇죠. 팽창합니다. 팽창. 그리고 만약에 둘이 같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크기의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역학적으로 정역학 평형이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가기 전에 중요한 거. 지금 설명했던 것 중에 주계열성 기억하시죠? 주계열성. 이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수소 핵융합이면서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 됐습니다. 동그라미요? 선생님 동그라미 잘 그리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동그라미 잘 그리면은 뭐라 그랬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참고로 지구과학은 어찌 보면 수학보다도 동그라미를 엄청 그려요. 선생님 보통 수업할 때 특히나 그 해류 또는 대기대순환 할 때 동그라미를 한 수업에서 한 20-30번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선생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되셨죠?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연습의 결과.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 이제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퀴즈 나갈 텐데 일단 규칙은 이래요. 선생님이 좀 이따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됐죠? 자막으로 보여드릴 거고 자막을 보여드리고 나서 눈을 가리고 3초 있다가 딱 떴을 때 그때 보이는 이름, 정답을 맞춘 이름 이 친구한테 보내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막 계속 넣으시면 안 돼요. 퀴즈 나가기 전에 일단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퀴즈 나갑니다. 됐죠? 충분히 생각하고 노력했다니까요. 생각하고 됐죠? 뭔지 아시죠? 그렇죠? 광도 계급. 자, 이제 힌트는 주결성. 눈 가립니다. 1, 2, 3. 3까지였는데 다시. 셋만 셀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1, 하나, 둘, 셋. 어디 있습니까? 네. 황별희 학생인데요. 황별희 학생. 참고로 선생님이 가장 빠른 친구를 찾지 못하고요. 눈에 딱 보이는 친구 있습니다. 황별희 학생. 태양은 주계열성이죠.
주기혈성은 광도계급 5.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돼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자, 여기까지 내용도 문제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배운 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나다 분광형과 그 다음에 광도계급 주고 있대요. 기억, 가는 주기혈성인가요? 아니죠. 거성입니다. 됐죠? 요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표면 온도는 가가 가장 높을까요? 아닙니다. 아, 맞나요? 맞습니다. 얘가 G형별, M형별. 얘가 높죠. 그렇죠? 오비역 바인걸 개스미. 아, 괜찮아요. 잘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다. 반지름 어떻게 한다고요?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 됐죠?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건.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둘을 비교해요. 표면 온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광도 계급이 더 1이니까 초고성 쪽이죠.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더 밝을 거고 똑같은 분광형을 가져도 결국 얘 크기가 크고 얘는 초고성. 됐죠? 정답은 4번의 니은디귿.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에게는 주로 이과생이 들을 텐데 계산이 필요합니다. 해볼까요? HR도 A, B, C의 위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분광형은요. 분광형, 요거는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되는 건데 A, B, C는 같잖아. 그럼 분광형 같은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둘을 비교했을 때 일단 A가 더 클 것 같아요. 똑같은 표면 온도인데 더 밝으니까. 근데 몇 배인가요? 이제 계산해야죠. 계산. 자, 둘을 비교했을 때 A가 더 밝아요. 절대 등급이 더 작으니까. 그런데 그 등급 차가 5배입니다. 그러면 A가 몇 배? 100배가 더 밝아요. 100배가 왜 더 밝을까? 광도라고 하는 거는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인데 온도는 똑같아. 그럼 얘는 무시. 얘가 100배가 돼야 돼요. 반지름 몇 배? 10배. 10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니은 버렸습니다. 할 수 있겠죠? 디귿. C의 광도 계급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얘 주계혈성 있으니까 얘는 아까 보셨죠? 5. 정답 그래서 3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쉬운 거 하나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선생님이 강의 교재에다가는 문제를 조금 더 드렸죠.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못 풀겠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진짜 안 되겠어요. 그러고 한다면 선생님의 순특강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갑니다. 여기에서는 표면 온도 A, B, B가 높아요. 왼쪽에. 그쵸? 그 다음에 질량. 주계열성 중에서는 좌측 상단에가 질량 커요. 됐죠? 밀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D가 A보다 큽니다. 정답은 4번. 되셨죠? 어떻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별의 HR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 살펴봤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다음 시간 별의 진화 갑니다. 영상도 보셨죠? 태양의 진화. 그 내용 관련된 내용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또 오시기 바래요. 되셨죠? 참고로 선물 아까 받은 친구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연락처 되셨나요? 아이디하고 이름이네요. 보내주시고 바로 선생님이 요거 포장해서 넘기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봐요. 피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사라지는 순간이 있듯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주의 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년을 사는 별도 생의 마지막이 있죠. 하지만 별의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작용입니다. So we are all star children. We're here only because the stars died so that we might be born. 생의 마지막 순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거대한 별을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초신성은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했을 때 별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신성의 폭발은 굉장히 밝아서 우리 은하는 물론이고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난 초신성의 폭발도 지구에서 목격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객성, 이는 선조 때 나타난 초신성의 관측 기록입니다. 같은 초신성이 케플러의 책에도 목격된 기록이 나옵니다. 1604년 10월 8일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 불리는데, 이 초신성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찰됩니다. In a supernova, this is what happens when a star finishes its life, when it dies. It's finished burning, and then it stops shining, and so it collapses because it's very heavy. Its own gravity pulls itself together. This makes it get hot again, and it explodes. 별은 폭발 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때 또 다른 탄생을 만듭니다. Before it explodes, when it's becoming very, very hot again, it starts to cook more elements again, very, very quickly, and it makes many, many other elements that we learn about in chemistry in school. The very, up to lead and uranium and all these other elements. And it makes those elements, and then it explodes and throws all these atoms into space.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까지 별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별에서 태어났고 별은 우리의 고향인 셈이죠.